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2025 페스트 MRI 챌린지에서 4위를 하게 된 스마티파이의 이성수, 이유진이고요. 저는 앞부분의 발표를 맡은 이성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실까 생각해 봤는데, 내년에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희도 수상팀 영상을 보고 도움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 저희 모델에 대해 소개하는 게 이정표 역할이 크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좀 신경 써서 발표하고자 하고요. 모처럼 값진 기회를 얻었는데 저희에 대한 어필도 마다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의 말이죠. 저희는 이 말대로 MRI에 관해 알려진 지식을 이해하고 이걸 창의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조합해서 세상을 더욱 이롭게 하는 정답 레이블, 즉 Y벡터를 얻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팀 스마티파이의 모토입니다. 팀원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수라고 하고요. 뇌과학을 교육하게 활용하기 위해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팀원인 이우진 씨는 XR, 로보틱스 제어, 그리고 의류 인공지능 등 여러 인접한 공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팀원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에타에서 공개적으로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팀원분이 연락을 주셔서 같이 참여하게 됐고, 오른쪽 사진은 대회 마감 전날에 같이 서립에 있는 고명집에서 닭갈비를 먹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중간평가부터 마감 3일 전까지 리더보드 1위를 차지하였고, 최종적으로 4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회에 대한 설명은 다른 수상자분들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바로 저희의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모델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다소 복잡한데, 나눠서 보면 사실 위아래가 각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만 보시면 왼쪽은 데이터 로더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 모델입니다. 오른쪽 이 부분이요. 이번 대회 데이터가 총 4종류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프롬프트 MR 플러스 모델을 합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로더에서 특이한 점은 로더가 만들어질 때 미리 파일의 부위를 분류해 둔다는 점, 그리고 부위별로 다른 어그멘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따로 학습된 두 모델이 인퍼런스에선 브로커라는 모듈을 통해서 합쳐져서 상황에 맞는 아웃풋이 선택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이 논문에서 처음 소개된 프롬프트 MR 플러스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여러 데이터셋에서 소타급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우선 프롬프트 MR 피규어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흔히 리컨스트럭션에서 사용되는 구조인 다운, 버틀넥, 업 구조에서 업 블록에 추가적인 정보인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오면서 추가된 점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순서대로 자기적응적 학습을 통한 픽셀별 미세 조정, 모멘텀 레이어를 통한 히스토리 기능, 그리고 하나의 센시티비티 웹으로 인접 슬라이스를 첨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앞에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활용을 해봤는데 VRAM 사용량이 작게나마 오르기도 하고 학습이 불안정해져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GPU 전략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공된 서버 VRAM이 8GB였다 보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GPU 사용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우선 모델에서 기본으로 제공한 옵션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모델 크기도 축소해야 했는데 이때 최대한 프롬프트 MR 플러스의 특징은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추가로 채널 어텐션에 있는 리덕션 변수를 16에서 2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체크 포인팅이 GPU 절약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메모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윈트런트 체크 포인팅을 적용했는데요. 이 기능이 그레디언트를 가지는 입력이 필수라서 더미 텐서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윈트런트 웨퍼 클래스도 만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윈트런트가 레지듀얼 커넥션에서 오류가 많아서 센시티비티 웹에서밖에 적용을 못했다는 건데요. 다른 팀을 보니까 그냥 넌 윈트런트로 모델 전체에 체크 포인팅을 적용했던데 어느 게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저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해커 헬퍼 전략입니다. 방금 최종 모델 구조를 소개드릴 때 두 모델이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에게 학습용으로 주어진 K-스페이스 데이터는 풀리 샘플들이고 학습할 때는 따로 주어진 마스크를 씌워서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ACS, 그러니까 이 마스크에서 샘플되는 중앙 부분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마스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선의 맨 끝부분, 이 부분이 줄무늬 때문에 그어진 건지 또는 원래 거기까지 ACS가 연장되어 있는 건지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떤 패턴으로 마스크가 생성된 건지 엑셀로 빡세게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모든 ACS 비율이 0.08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고 줄무늬가 시작하는 인덱스가 어디인지 전부 찾아 놓으니까 K-스페이스 너비가 같으면 무조건 시작하는 인덱스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결과 모든 마스크에서 아래와 같이 줄무늬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원본 코드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놓고도 주최 측이 왜 이렇게 만든 건지 고민을 한참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대로 비공개 리더보드에는 다른 마스크가 나온다면 저희는 어그멘테이션 해야겠죠. 하지만 팀원의 생각대로 모두 같은 마스크가 되도록 의도했다면 나오던 마스크만 씌우는 게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Q&A를 찾아보고 문의해본 결과 당연하게도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훈련해서 합치면 되죠. 나오던 마스크가 나오면 마스크의 오버피팅된 모델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마스크가 나오면 로버스트한 모델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패턴을 알아낸 행위를 해킹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오버피팅 모델을 해커, 로버스트 모델을 헬퍼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액셀러레이션 값만 증강해서 학습을 돌렸고 헬퍼는 줄무늬 시작 인덱스가 랜덤인 데이터 절반 그리고 등간격조차 보정되지 않는 랜덤 데이터 절반으로 증강해서 아래 그래프와 같이 스케줄링하여 학습했습니다. 다른 학습 방법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 결과 전부 해크 마스크인 저희 퍼블릭 리더보드에서는 예상대로 해커가 조금 더 좋게 나왔고요. 다른 마스크 종류로는 리더보드가 없어서 뉴욕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리더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어, 등간격 마스크에서는 헬퍼가 조금 더 좋게 나왔고 랜덤 마스크에서는 헬퍼가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0.001호면 등수를 여러 개 뒤집을 수도 있는 수치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리더보드 만드는 게 저희 모델 제작과는 무관한 발표용 실험이거든요. 그런데도 만드는데 팀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공개 데이터에서 헬퍼가 제 역할을 했느냐? 조교님께 여쭤본 결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티베깅 함수가 해커 데이터가 많았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커를 통해 약간의 이득은 봤으니 괜찮은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활용인데요. 터미널 입력을 통해서 학습에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대출용은 true로, 실험용은 false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적어놨듯이 실험용 모델에서 관찰한 결과를 대출용 모델에 반영해서 학습했습니다. 로스 설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회에서 제공된 심로스에 이미지 마스크를 씌워서 유효 영역만 학습하고 그 마스크가 넓을수록 학습할 피처가 많을 것임을 반영해서 한 파일에서 가장 큰 마스크 대비 마스크 넓이에 루트를 씌워서 로스에 곱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30회폭부터 모델 4개로 복사해서 MOE 전략을 썼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MOE가 금지됐었는데 제가 커넥트 데이에서 MOE 기준에 관해 질문한 것 때문에 허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리더보드에서는 브레인인지 니인지가 주어지지 않아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레스넷을 썼습니다. 특이한 점은 데이터 로더를 만들 때부터 파일별로 그래파 이미지를 받아서 분류했다는 건데요. 이 덕분에 슬라이스 여러 개 중에 한두 개가 잘못 분류돼도 전체 합으로는 무시돼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요 학습 전략으로 MR 어그먼트를 활용했습니다. 저희의 전략에서 특이한 점은 브레인하고 리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르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데이터의 분포를 뽑아서 직접 어그멘트 해보고 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존 분포가 있으면 이 기존 분포에 증강해준 데이터를 더했을 때 분포가 적당히 엑스트라폴레이트 되는 정도로 설정했고요. 최종 하이퍼 파라미터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 MR 어그먼트는 너무 빠르거나 늦게 적용하면 최종 결과가 좋지 않았어서 33회폭부터 익스포넨셜하게 스케줄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인데요. 실험해본 결과 스텝 LR이 제일 성능이 좋았고 MOE를 시작할 때 웜업을 해주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관찰해서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시도했습니다. 이 중에서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게 두 옵션 중에 이제 저희가 선택한 것들이고요. 이 중에 실패한 것들도 있지만 기한이 조금 더 남았다면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전략도 많으니 다음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뒷부분의 발표를 맡게 된 이유진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체득한 몇 가지 실질적인 팁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K-스페이스나 MRI 영상 혹은 저처럼 AR 프로젝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팁들을 참고하신다면 처음 도전하는 분들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팁은 바로 역대 수상자들의 후기를 탐독하라는 것입니다. 과학자 뉴턴의 말처럼 거인을 얻기 위해서 올라서야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팀들이 사용하는 기본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결국 디테일에서 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매해 상위 1위부터 5위들 팀의 후기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사회권 팀들은 모두 기본기를 탄탄히 갖춘 팀들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같은 전략이라도 얼마나 세밀하고 잘 다듬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팀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이 담겨 있는데 이를 잘 조합해 자기 팀의 방식으로 녹여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를 읽는 것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곧 전략의 확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 대회가 처음이라면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대회를 처음 진행하면 이제 수상 후기를 보면 이제 거기서 거기여서 생각보다 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네트워크 구조만 정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뛰어들다 보면 생각보다 직접 구현해야 될 것도 많고 시도해야 할 방법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실패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챌린지의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실질적인 학습 경험입니다. 논문을만 보면 이제 방법들을 실제로 구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체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회가 처음이라면 작은 시도에도 머무르지 말고 시간을 투자해서 끝까지 올인해보는 것을 이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랜덤 시드 고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한성은 AR 대회에서 핵심 심사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같은 코드를 돌렸는데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면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학습의 최소 패턴이라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드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 스케줄링, 예를 들어서 ML 어그먼트에서 회전 노이즈, 이제 증강과 같은 것들이 어떤 순서와 강도로 적용되는지, 러닝 레이트 스케줄 같은 코사인 디케이나 이제 웜업 단계에서 이제 초반 시드가 이제 다르면 학습 수준이 전혀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프롬프트 플러스 모듈에서 이제 어너토미 레이블과 마스크 타입 레이블이 어떤 순서로 인베딩 되는지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최종 성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회가 한창 진행될 때 시드 고정 여부를 신경 쓸 여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 초반에 시드를 고정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일정 관리에 대한 팁인데요. 대회 마감일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모델 하나를 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베이스라인 모델만 해도 수십 에폭에서 이제 거의 수십 에폭 학습에 거의 일주일이 걸리곤 합니다. 따라서 마감일이 이제 8월 20일 자정이라면 실제로 최소 일주일 전인 8월 13일까지는 최종 모델을 확정해 둬야 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 학습이나 이제 비교 실험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결과 제출을 위해 마지막 일주일은 검증 및 보완 기간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부터 베이스라인 학습을 시작해서 7일 정도 소요하였고 8월 14일에선 MOF와 MR 어그먼트 기반의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제출 모델을 준비하면서 성능 비교와 보안 실험에 집중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마감일을 이제 실제보다 훨씬 앞당겨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사결정에 내릴 때 저희는 세 가지 근거를 활용하였는데요. 첫째는 문헌은 이제 기존의 연구자들의 성과와 이론의 토대로 이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신뢰성과 보편성이 높지만 최신 상황에 맞지 않거나 이제 저희 챌린지 이제 환경에 적용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직관은 이제 연구자가 쌓아온 경험과 이제 감각에 기반하는데요.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창의적인 시도의 원천이 되지만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같은 경우는 검증을 통해서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줍니다. 저희 팀은 이제 세 가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문헌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수정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제 문헌 직관 실험의 합이 충분히 커져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대회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GPU를 이제 할당 받으실 텐데 이제 GPU 저희 팀은 이제 GPU를 총 3개까지 할당 받았습니다. 대회에서 결국 많은 실험이 곧 생명인데요. 모델의 성능을 높이려면 다양한 학습을 반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에폭수가 곧 경쟁력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데만 해도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데 따라서 GPU가 놀고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그것은 곧 기회의 손실입니다. 저희 팀은 GPU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원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가능한 GPU가 항상 학습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험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도 LLM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커서나 챗 GPT 등이 있는데요. 저희도 코드를 작성하고 디버깅을 할 때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LLM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LLM은 전체적인 구조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험했던 나프넷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나 ML 어그먼트 설계 같은 경우에는 모델 아키텍처나 데이터 특성 간 세밀한 정합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LLM이 챌린지의 전체 맥락이나 의료 영상 도메인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LLM을 코드 최적화나 아이디어 보조 수단으로만 이용했고 핵심적인 네트워크 설계나 실험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최소 한 명 이상은 전체 코드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에러나 디버깅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회의 문화인데요. 저희 팀은 거의 매주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시간은 단순히 실험 결과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시도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우선순위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일정 막바지에는 하루에 7시간 이상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모델 대출과 추가 실험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회의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팀 전체의 합의를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 관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인, 밸리데이션, 리더보드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상단과 같이 리더보드 데이터에는 다른 트레인이나 밸리데이션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제 잘 보이지 않던 비강이나 식도에 대한 구조를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는 곧 데이터셋마다 해부학적 분포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그림과 같이 MRI가 회전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했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분석 과정은 저에게 MR 어그먼트와 같은 증강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델링의 성패는 이제 단순한 네트워크 구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데이터를 얼마나 면밀하게 관찰하고 해석했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챌린지 자체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모처럼 방학에 시간이 좀 나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유익한 대회가 있어서 시간을 헛쓰지 않고 생산적인 방학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챌린지를 하면서 모델 학습에 관해서 하이 레벨부터 로우 레벨까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제가 보통 팀플을 하면 버스를 타거나 태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팀원과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서 가장 좋았던 팀플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교님의 Q&A가 솔직히 빠르고 친절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꽤 오래 1등을 유지했어서 더 높은 등수를 기대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대회 시작할 때만 해도 4등 할 줄도 몰랐어서 충분히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번 페스트 MRI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모델들을 논문을 통해서 공부해 볼 수 있었고, K-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시노미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엘리어스 문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를 이론과 실제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달 동안 팀워크 경험 동안 매우 특별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큰 코드 블록으로 이제 로스 설계와 이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진행하였다면, 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운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예술적으로 코드 계층을 구현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달 동안 옆에서 이 코드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모두 의료적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너토미컬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를 모델 설계에서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팀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등의 자리를 2주 가까이 유지하다 보니까 그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름방학을 이제 몰입할 수 있었는데요. 비록 최종 1등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성수님과 저의 한 줄 소감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끝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로스를 관찰하시면서 저희 모델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도 대회 기간 동안 새벽 내내 이제 소수점 내 자리에 열광했던 이제 여름방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하나의 대회를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와 모델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팀워크와 협업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